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기사를 쭉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메모리 불황 여파로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매출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1위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이렇다는 것인데 7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죠. 아직 9월이 다 가진 않았지만 대기업 간에는 물량을 미리 받아놓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시장조사기관에서는 전망치를 미리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력하게 삼성전자를 제치고 아마 TSMC가 1위에 등극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긴 한데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인 이상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생리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반도체는 사이클이라는 주기를 타게 되는데 유독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하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이 여파로 자유낙하 상태에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이 좋아 자유낙하지 완전히 똥값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규모 제조 조정 기간이 한두 달 만에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최소 내년 초에서 늦으면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자, 일단 3분기 매출 전망치를 보면 TSMC가 202억 달러로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무려 11%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182억 9천만 달러인데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19%, 거의 5분의 1 가까이 역성장했다는 얘기죠. 또 3위인 인텔을 보면 150억 400만 달러,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1%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거의 본전치기 했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는 완전히 나락을 간 거고 TSMC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계 1, 2, 3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왜 이렇게 성장률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바로 구조적인 차이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일단 반도체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능상 분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 삼성의 주력이죠. 데이터를 단순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D램과 낸드라고 할 수 있죠. D램은 초고속 임시 저장 장치.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도 싹 다 날아가는 휘발성 반도체입니다. 반면에 낸드는 저속으로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반도체인데 이거는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를 기억하는 반도체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엑셀이나 한글로 작업한 거 저장했다가 다음날에 또 이어서 확인할 수 있죠. 주로 하드디스크나 SSD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낸드는 SSD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차량용 블랙박스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사고 나면. 그리고 카메라용 메모리 이것도 사진 찍고 나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를 기억하는 반도체를 낸드라고 합니다. 삼성은 D램과 낸드 모두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D램과 낸드 모두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엄청난 이윤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불황기에는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9% 역성장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종류가 많은데 그냥 CPU, GPU 두 개만 보겠습니다. CPU는 중앙처리 장치, 인텔이 1위, AMD가 2위를 하고 있죠. GPU는 그래픽 전용 처리 장치인데 엔비디아가 1위, AMD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소위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PU도 물론 필요하지만 GPU가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이 없어서 설계밖에 못합니다. 자, 이런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나오게 된 건데 이렇게 설계만 전문화라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제조해주는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바로 TSMC가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사업 형태에 따른 세 가지로 반도체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팹리스, 설계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파운드리, 제조만 전문.
세 번째 종합반도체는 설계도 하고 제조도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바로 종합반도체에 해당이 되죠.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은 TSMC, 2위가 삼성전자, 종합반도체 세계 1위는 삼성전자, 2위가 인텔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다 합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기업이 삼성전자였는데,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면서 19% 역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TSMC는 가격 변동성이 큰 메모리 사업을 일치하지 않고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11% 성장을 했죠. 삼성전자는 현재 사업 구조상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TSMC에게 올해 3분기 기준 1위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운드리에서 물론 2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TSMC가 너무 넘사벽이라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메모리 폭락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요즘에 너무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TSMC에게 통합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썩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사실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슈퍼 호황기와 불황기로 구분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차라리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 추세에 있을 때 악재가 터져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좋게 나왔어도 주가가 오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악재 그냥 동시에 얻어맞고 나중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반도체 호황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악재는 악재인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